자, 첫 번째 이슈 가보죠. 종부세 소식이네요. 네. 아니, 많은 이거 분들이 종부세 얘기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내고 싶다. 네. 종부세 민주당 성역 아니다.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들이 네. 이제 막 분초를 다투는 뉴스는 아닌데 네. 큰 흐름을 바꿀 것 같은 정치 뉴스들이거든요. 네네. 어떤 정책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흐름을 바꿔가려고 하는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관련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부세를 누군가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거는 공감대가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큰일이죠. 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어허.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종부세 안 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분 전에 뭐라고 얘기했던 분이냐면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이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아하. 종부세 우리의 성역이 아니다.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금 다 지금 당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그러네요. 시대를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종부세를 당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해졌다. 초부자 세금 폐지는 물론 반대하지만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 종부세 개편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도부 내에 많다. 어허. 이건 확실히 노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네. 변화했다는 거예요. 종부세가 뭔데 근데? 종부세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종부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네. 이가혁 기자 냅니까? 내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보게 되죠 사람들이. 종부세가 도입된 건 2005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서울 부동산이 왜 비싸냐? 서울만 비싸지 않느냐?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 정부가 결국에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고 서울 중심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서울에 있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보유세 걷어서 지방에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정치적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종부세가 실제로 절반 가까이 서울에서 거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보통은 지방세로 받아가지고 이 지방에서 소화하는 게 맞는데 예. 이건 설계 자체를 지방세로 걷지만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로 걷지만 네, 서울에서 걷는데 네. 서울에서 걷는 것을 전국에 뿌리는 거죠. 쉽게 아하. 말하면.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의 재원이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쉽게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사실 그때는 기준이 얼마였냐? 9억이었어요. 9억. 공시지가 9억. 그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 9억 이상 아파트는 진짜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였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뭐 2%도 안 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왜 98%의 공격을 받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노무현 정부도 한 번에 이제 그 실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끗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뭐였냐면 원래 인별 합산이었어요. 인별 과세였어요. 네. 내가 집 한 채 있어 9억짜리. 근데 부인이 뭐 집 한 채 있어 10억짜리. 그럼 각각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구별 합산으로 바꿨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면 종부세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둘이 합해가지고 9억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안 내던 사람도 내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작은 집 2개 갖고 있는 각각 그렇죠. 뭐 남편과 4억짜리 아내가 뭐 5억짜리 되면 나도 이제 대상이 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헌법 소송도 나오고 그랬어요. 헌법소원에서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노무현 정부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을 뺏겠다는 분석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인 중에 하나다. 네, 중산층이 많이 돌아섰다. 예. 그랬는데 그 뒤에는 그냥 쭉 갔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집값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내는 대상자들도 뭐 그냥 낼 정도의 액수였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됐었냐?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집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대상자가 확 늘어난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그 해에는 33만 명이 냈대요. 종부세를. 어허. 내고 싶죠. 네. 네. 33만 명. 2022년 12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거의 4배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 기준은 그대로였는데 그 네. 집값이 그만큼 뛴 거네요. 그렇죠. 집값이 예. 확 뛴 거예요. 근데 집값이 뛰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이 집에 사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판다고 돈이 생깁니까? 딴 데로 이사 가려면 또 똑같이 딴 그만큼 데도 돈을 내야 비싸졌는데.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생긴 거예요. 뭐 집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세금만 더 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실제로 비중이 전체 그 주택 보유자 중에 2.4%가 내던 게 예. 이제 8.1%가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57만 명이 내고 있다. 아하. 그런 숫자가 이제 많긴 많은 그 거예요. 예전에 야 너 종부세 내 하면 뭐 야, 종부세 종부세를 내? 내? 근데 약간 은근히 이제 최근에는 네, 종부세 종부세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음. 왜냐하면 대선 패배 이재명 그 대표가 대선을 왜 졌지? 여러 가지로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뭐 나의 잘못도 있고 당의 잘못도 있고 정책적 잘못도 있고 전 정부 잘못도 있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득표한 걸 보아하니 수도권 특히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강벨트 옛날에는 강남, 서초, 송파에서만 내던 그 종부세가 지금 마포, 강동. 용산, 성동, 강동 뭐 이런 데서 내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집값에 따라서 자기 득표율이 많이 줄었다 민주당이. 이제 그거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 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예. 득표 전략으로 봤을 때도 이게 별로 우리한테 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 세력을 어쨌든 끌어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거 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적당한 부자들의 마음을 우리 표심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군요. 아 왜냐면 수도권과 서울 수도권을 잡지 않으면 예. 집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실제로 이번에 총선 때도 보면 이기긴 이겼지만 잘 보시면 이제 이를테면 마포갑이라든지 여기 뜨문뜨문 용산 이렇게 빨간 점들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동작을 네, 그런 나경원. 데가 보면은 집값이 갑자기 올랐거나 아니면 어쨌든 아파트 값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요런 식으로 가면 다음 선거도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징벌적 과세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종부세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하. 이제 라는 생각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민정 의원 같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본인 동네가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야. 게 이제 하나의 변화예요. 22대 국회 개원하는 시점에 요걸 들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말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당 지도부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예.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뭐 서울 수도권만으로 돌아가는 정당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치열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25만 원 네. 지급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 네. 물러선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럼 네. 이재명 대표가 약간 기본소득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성남에서부터 지역화폐로 그렇죠. 차곡차곡 자기 이제 정치적 입지를 쌓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고 또 지역화폐 이제 마포사랑 상품권 저는 뭐 맹렬하게 썼는데 한때 네. 근데 요 이제 지역 상품권에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어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엄청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지지난해군요 벌써. 그때 그 예산을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때 마지막까지 뭘 붙들고 있었냐면 지역 화폐 예산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0원으로 확 없애버렸는데 이거 다시 살려야 돼. 몇 천억이라도 살려야 돼. 그래서 끝끝내 그걸 갖고 합의를 보는 이제 그런 열정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25만 원도 이제 그런 일종의 보편소득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 아, 다 같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려고 했었는데 그거 정말 정부가 못 하겠다고 하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공식화했어요. 어제 최고위에서 발언한 거죠. 네, 반드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진 않겠다. 어허. 이제 뭐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우리가 수용을 할 테니까 이제 좀 정부가 합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이만큼 진짜 이 이슈에 진정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앞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그래서 연금 개혁에서도 민주당이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였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당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생 이슈에 관심을 갖고 끌고 가려는 열정이 있다. 수권 정당이 가능한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런 전략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전 국민은 도저히 지금 정부 여당이 안 받을 테니 네. 근데 그런데 이게 좀 필요한 계층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발 물러서겠다. 네, 네. 이렇게라도 빨리 시행하자. 그 모습은 액수에서는 차등이니까 물러섰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빨리 시급하게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뭔가 민생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아,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이슈가 더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밝히면서 한 번 더 공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것도 22대 개원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